안녕하세요. 읽어봐야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가미가 달린 소년의 인생을 그린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시각적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돋보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저는 그것이 사람이었든 물고기였든 혹은 넷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저한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저는 집에 가서 엄마를 돌보며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뿐이에요.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려야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다시 물에 빠진다면 인어왕자를 2번 만나는 행운 일은 없을 테니 열심히 2팔을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다굽는 물이기도 하고. 해류는 손을 놓아주고 뭐라 말을 잃을지 망설이는 듯 입모양을 바꿔가며 머뭇거리다 결국 한마디 이렇게 불렀다. 곤.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뭐가 되었든 곤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온몸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던 지느러미가 소스라쳐서 일어날 것만 같았으며 이대로 강에 뛰어들어 그녀 손이 닿을 수 없는 어딘가로 헤엄쳐가고 싶었다. 갑작스러운 전율을 익숙한 감각으로 중화하는 데 강물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나는 말이죠. 당신의 등하고 허리에 불규칙하게 돋아난 비늘이 사문함 같은 무늬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흰빛과 연보랏빛이 섞여서 얼마나 신비하고 예쁘게 빛나는지 보지 않았어도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해리의 눈길을 외면하고 딴소리를 하면서도 고는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뭔가 착각하고 계세요. 이만 들어가죠. 곤이 머리카락을 추스르고 몸을 돌리는데 해류는 다시 붙들었다. 착각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로도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도 날 만난 적이 있어서 되도록 기억해주기를 바랐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음 말을 이을 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알을 품었다가 부화할 때가 지나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새처럼 소중하고 찬란하여 차마 입 밖으로 발설함으로써 훼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듯이 주의 깊게 숨을 고르고 나서야 이렇게 천천히 떼어 물었다. 강아를 알죠? 설상가상으로 강아는 불과 6달 사이에 곤의 몸에 희미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목욕탕의 은은한 실내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히면서 그 등에 반짝이는 비늘로 보기는 무엇하지만 결국 비늘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돋아나 한 조각 한 조각이 저마다 다른 반사각을 가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라기보다 잘 세공된 보석 같아 보였으며 곤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특별한 생명체임을 증명하는 표지였다. 처음 곤이 이 집에 왔을 때는 분명 알아차리지 못했던 특징인 만큼 서서히 생겨난 이변이라는 사실과 문제의 아가미는 극한의 상황에서 후천적으로 돌연 발생했음을 귀납적으로 짐작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했다. 강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 눈부신 빚더미에 손을 얹고는 손가락 사이사이로 비치는 빗살과 그것이 만드는 색의 변화를 감상했다. 그 색의 미묘한 변주는 엄마가 있었을 적에 꼭 한번 가보았던 성당의 창문마다 고결하고 신성하게 빛나던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게 했다. 마당에서 자디잔 거품을 일으키며 머리를 감는 곤의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다가가 등이나 옆구리를 찔러서 놀래줘야겠다고 장난스러운 마음을 먹은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아이의 등은 햇빛을 자주 받은 듯 적당히 타고 균형 잡혀 있으며 탄력이 넘쳐 보였는데 아이의 견갑골이 움직일 때마다 현란한 빛이 났다. 그 빛은 그녀가 지금 걸고 나온 목걸이에 박힌 보석인지 유리조각인지 모를 것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햇빛을 얻어 반사해야만 빛나는 구차한 물리적 존재들과 달리 아이의 등에 도단한 것은 그 자체가 빛의 절대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토록 청한하고 눈부신 것만 같았다. 그 등을 보면서 그녀는 그 아이가 어디서 왔으며 왜 바깥 세상과 만나지 않고 이리 적적한 곳에 스스로의 몸을 은닉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는지
강아와 아버지는 어째서 이 아이에 대해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너, 참... 그녀는 자신이 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늘 조우하기 직전 사라져버리는 거대한 물고기를 환상 속에서 본 적 없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놀란 나머지 헹군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이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곤에게 이어서 말했다. 예쁘다. 그러자 곤은 한 마리의 생선이 되어 도마 위에서 토막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내장에서 간류를 짜내고 그 찌꺼기가 어박과 어분으로 분리되어 어느 짐승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딜 가든 감추는데 급급해온 자신의 몸이 누구도 들려준 적 없던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만 같았다. 널 죽이고 싶지 않아? 그것은 강아가 원하면 그렇게 되어도 할 말 없다거나 상관없다는 가진 거라곤 남들과 다른 몸밖에 없는 곤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이었다. 그때 라이터에 간신히 불꽃이 일어났다. 물론 죽이고 싶지. 작은 불꽃이 그대로 사그라지는 바람에 그 말을 하는 강아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곤에게 다시 후드를 씌운 뒤 조임줄을 당겨 머리에 단단히 밀착시키고 강아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사라졌으면 좋겠다니. 곤은 지금껏 자신이 들어본 말 중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예쁘다가 지금 이 말에 비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폭포처럼 와라 깨달았다. 언제나 강아가 자신을 물고기 아닌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랐지만 지금의 말은 그것을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 정말 이 말만은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비가 가늘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그 사람 붙잡은 바람에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예요. 곤, 당신 이름 있잖아요. 그거 할아버지 아니고 강아가 지어준 거래요. 그렇게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쉬운 단 한 글자뿐인 이름을 막상 자기가 붙여놓고 부르지도 못했대요. 그 무렵 강아는 장자를 어린이용 다이제스트판으로 엮은 학급문고 도서를 읽고 있었대요. 장자의 첫 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북쪽 바다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 그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강아는 당신의 아가미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거야말로 이 아이한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그래놓고는 당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죠. 그건 그 다음 장에 있던 한 줄이 일종의 예언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물고기는 남쪽 바다로 가기 위해 변신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그의 등은 태산과도 같이 넓고 날개는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과 같으며 한 번 박차고 날아오르면 9만리를 날아간다고요. 언제 어떤 일로 떠날지 모르는 아이였잖아요. 오랜 기간 이내촌에 머물긴 했지만 실제로 당신은 불의의 사고로 떠나왔고요. 강아는 그 이름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한번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한 글자가 혈관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침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곤, 왜 그래요? 고개 좀 들어봐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무턱대고 물에 들어가지 말고요. 저기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인어를 봤다니까? 그 아저씨는 분명 바다 깊이 궁전에 사는 인어 왕자님일 거야. 그런데 마녀가 준 약을 먹고 두 다리가 생긴 거지. 인어 왕자님은 누구를 위해 다리를 얻은 걸까? 그러면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이 되어서 아침 햇살에 부서져 버릴까? 네, 이걸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발음이 군데군데 꼬인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다음에는 좀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